자, 제가 아까 과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었어요.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관세 평가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어요. 관세법 30조부터 이제 35조까지 총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그냥 편하게 1방법 내지 6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1방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2방법이 되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는 차근차근 학습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협정에서도 이런 순서를 밟아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1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딱 들어가게 되면 이 1방법은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 제가 아까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1,000원 주고 물 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1,000원으로. 우리 간의 거래 가격. 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그 거래 가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1방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 그랬는데 아까처럼 깔끔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뭐 뒤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판매자 채무를 막 갚아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방법에 대해서는 이 과세 가격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실제 지급 가격, 이걸 이제 우리가 PAPP라고 저는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실제 지급 가격, 당사자 간에 이제 실제로 주고받을 가격, 아까 그 물값 1,000원. 자, 이 가격에다가 이 실제 지급 가격에 아까 그 1,000원은 제가 직접 준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인 대가가 있으면 이걸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준 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간접적인 대가 다 저희 볼 겁니다. 간접적으로 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 실제 지급 가격 안에 포함을 시키고요. 빼줘야 되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빼줘야 되는 게 있으면 이걸 빼줌으로써 일단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실제 지급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매매 가격에서 조금 더 파생된 거죠. 이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법정 가산 요소란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에서 정한 가산 요소에서 법정 가산 요소.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 매매 거래에 있어서 무조건 더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완성시키는 걸 1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뭔가 안 됐을 때 법에서 정하는 야, 이거 도저히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인정 못하겠어. 이 가격은 너무 왜곡됐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저희는 1방법을 배제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거래 가격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거래 가격이니까 아까 제가 1,000원 주고 산 그 가격을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1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은 2, 3, 4, 5, 6 이렇게 내려가는 게 과세 가격 결정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과세 당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관세사들도 그렇고 과세 가격을 판단할 때 아까 제가 1방법 배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과세 가격을 딱 본 다음에 수익 가격을 딱 본 다음에 이게 1방법을 배제시킬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요. 이게 배제가 안 되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1방법이라고 해야 되니까 1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애초부터 1방법을 못 쓰는 사유들이 막 있어요. 무상으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1방법 배제 사유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네? 그러면 우리 원칙적으로 1방법부터 적용을 들어갈 수가 있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가격은 바로 거래 가격을 배제하도록 시행령 1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무상으로 수입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방법 바로 배제해요. 이게 진짜로 그 돈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 거래 가격 인정 못 받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방법 배제 사유가 해당을 하지 않으면 배제 사유 먼저 검토하면 1방법 여기 쫙 검토하고 요 친구 쫙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2, 3, 4, 5, 6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차를 보시면 목차 빠지고 나갔구나, 유인물이. 이건 그냥 같이 볼게요. 어차피 대단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 거고.
자, 큰 그림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목차를 같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개론 같은 거죠. 개요. 아, 이게 관세 평가가 왜 필요하고 이 제도는 어떻게 생겼고, 심심할 때 보세요. 심심할 때 여러분들 공부 잘 안 될 때. 자, 하면서 자, 과세가격 결정 원칙,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일방법 배제부터 볼 겁니다. 일방법 배제 사유에는 뭐가 있고 총 7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크게는 원래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30조 3항에 따른 배제라는 게 있어요. 30조 3항에서 4가지 사유를 더 디테일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토탈 합치면 7개예요. 7개의 배제 사유를 먼저 검토를 하고, 아, 그래서 이게 배제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구나, 우리 일방법 검토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급 가격 나와 있죠. 실제 지급 가격부터 볼 거예요. 실제 지급 가격, 가장 처음이니까.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검토하는구나, 이게 빠져 있으면 더해주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빼주는구나, 실제 지급 가격부터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대가, 그리고 간접적인 대가 막 이런 것들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공제 요소 빼주는 것도 있거든요. 더해줄 거 더해주고 뺄 거 빼주고. 좀 작나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실제 지급 가격을 다 검토했다. 그럼 저희 아까 실제 지급 가격 보고 나서 아까 법정 가산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 가산 요소를 이어서 볼 거예요. 법정 가산 요소는 딱 6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및 중개료를 시작으로 용기 포장 비용, 생산 지원 비용 등등등 이런 타이틀로 적혀져 있고, 저 타이틀 안에는 각각 해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들에 해당하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법정 가산 요소로서 더해주면서 관세의 과세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 일방법이에요. 지금 페이지 수 보시면 312페이지까지, 제 책이 한 400 몇십 페이지거든요. 지금 벌써 4분의 3까지 다 일방법이에요. 이 말인 즉슨 일방법이 공부할 게 제일 많고, 공부할 게 제일 많다 뭐겠습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